2010년 포켓몬스터 블랙 화이트가 출시된 시점, 모든 포켓몬 유저들이 그렇듯 그들은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통해 새로 나온 포켓몬이 무엇인지, 얼마나 강한지, 무슨 스킬을 가졌는지, 이 포켓몬의 어원은 무엇이고 모티브는 누구인지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채널의 한 이용자는 5세대 포켓몬 중 하나인 랑클루스 사진을 들고 와선 발매 전에 랑클루스가 난소랑 호문클루스가 합쳐진 것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진짜 그런 것 같은데? 라고 말했죠. 참고로 랑클루스는 세포 포켓몬인 유니란의 최종 진화 형태인데, 유니란의 진화 과정은 마치 정자와 난자가 만난 수정란이 수차례 세포 분열을 하며 태아가 되어가는 과정처럼 보였고,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을까 외부에 형성된 녹색막은 마치 난소와 자궁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발생학의 개념이 없던 시절, 정자에는 이미 작은 사람이 있다 생각한 사람들은 정자에 있는 작은 인간을 호문클루스라 불렀는데, 마치 이를 뜻하듯 호문클루스의 일어철자와 랑클루스의 일어철자가 동일했고, 난소와 자궁의 형태를 가진 포켓몬과 정자 속 작은 사람을 뜻하는 호문클루스의 조합은 태아를 의미했죠. 이에 사람들은 랑클루스는 사실 태아가 아닐까 라는 추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랑클루스를 포함한 여러 포켓몬 이야기를 하던 중 뜻밖의 글이 올라옵니다. 랑클루스가 나오는 5세대 하나지왕도 태아처럼 보이지 않아? 이 말을 들은 유저들은 대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보이는지 연이어 물어봤고, 이에 글쓴이는 이렇게 답했죠. 닌텐도 DS 돌려봐. 구름시티가 손 모양 같지 않아? 놀랍게도 하나지방 공식 일러스트와 달리 게임 속 하나지방의 구름시티 항구는 마치 엄지손가락 마냥 유달리 짧고 떨어져 있는 항구가 있었고, 칠보시티와 성신시티는 마치 태아의 발처럼 보였죠. 이에 유저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지방의 태아 모습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도로를 기준으로 한 태아의 모습과 대륙 전체를 이용한 태아의 모습이죠. 그렇게 괴담이 시작됩니다. 괴담을 좋아하는 유저들은 하나지방과 랑클루스 태아설을 엮어 랑클루스는 사실 낙태아가 아니었을까? 라는 뜬금없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근거는 매우 흥미로웠죠. 랑클루스의 초기 형태인 유니라는 하나지방 5번, 16번 도로에서 출현하는데, 해당 도로에서는 난데없이 깨봉이라는 쓰레기 봉지 포켓몬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유니란의 최종 진화인 랑클루스가 등장하는 9번 도로에선 하필 깨봉이의 진화 더스트나가 등장하죠. 이에 사람들은 해당 도로에서 등장하는 에몬과 레파르다스 같이 숲속에서 다람쥐와 고양이가 등장하는 건 별일 아니지만, 전혀 연관없어 보이는 이 둘이, 그것도 지나치마저 같은 공간에서 등장하는 건 이 둘 사이에 무언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며, 사람에게 버려진 쓰레기를 뜻하는 깨봉이와 태아를 의미하는 랑클루스를 엮어 사람이 버린 아기, 낙태아라고 주장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랑클루스를 보며 낙태아라 주장한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랑클루스와 함께 등장하는 포켓몬이 더스트나였다면 랑클루스와 함께 등장할 수 없는 포켓몬이 존재했던 것이죠. 실제로 랑클루스는 포켓몬스터 화이트에서만 존재했는데, 이에 사람들은 포켓몬스터 블랙 버전 속 랑클루스가 등장하는 9번 도로에는 어떤 포켓몬이 있는지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발견한 것이 고디모아젤이었죠. 비록 해당 포켓몬은 천체 포켓몬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감 내용은 온통 별에 관한 것이었지만, 사람들은 서로 만날 수 없는 고디모아젤과 랑클루스의 관계를 보곤 아이를 낙태한 엄마 때문에 만날 수도 만나선 안 되는 관계 라고 해석했죠. 랑클루스의 어원 분석으로 시작해 하나지방 낙태아 괴담까지 이어졌던 사건. 대부분의 포켓몬 괴담이 그러하듯 이 또한 누군가의 설일 뿐 진실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괴담은 괴담일 때가 제일 재밌으니까요. 내추럴 하르모니아 크로피우스, 줄여서 N. 포켓몬을 친구라 부르며 모든 포켓몬은 인간에게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사상을 가진 남자. 미스테리와 신비로움을 가진 이 미소녀는 놀랍게도 악당의 아들인데, 플레이어는 마지막 배틀을 하기 위해 N의 성, N의 방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방은 조금 특이했죠.
일단 BGM부터 음산할 뿐더러 앤의 방은 다 큰 성인의 방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앤은 설정상 20세의 건장한 청년이지만 그의 방은 누가 봐도 어린이 방처럼 꾸며져 있었죠. 게다가 그의 방에는 TV와 책, 창문같이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매체가 하나도 없었고 농구 골대 속 기차, 여기저기 포켓몬이 핥힌 자국, 액자에 꽂힌 다트 등 매우 정신없는 방 상태를 보여주었죠. 이에 몇몇 유저들은 주장합니다. 앤은 어렸을 적 세뇌를 위해 감금당했다. 참고로 앤의 성은 지하에 있던 성입니다. 때문에 충분히 폐쇄되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앤의 방은 TV와 책 그리고 창문조차 없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앤의 아버지 게치스는 인간관계와 문명사회와 관련된 모든 접촉을 금함으로써 철저히 내 말만 믿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인간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때문에 앤은 수많은 장난감이 있으나 어떻게 가지고 노는지 몰랐고 아버지인 게치스의 세뇌를 받아 포켓몬 해방을 실현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포켓몬과 트레이너를 생이별시키는 것인지도 모른 채로 말이죠. 예나 지금이나 닌텐도는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캐주얼한 게임들을 만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게임들에서는 전체 연령가라 생각하기 힘든 그런 성적인 농담과 블랙조크가 숨겨져 있죠. 우리는 이를 보고 검은 닌텐도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은 닌텐도는 포켓몬스터에도 있죠. 포켓몬스터 무인편 9와 진정한 라이벌 편을 보면 한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둘러싸인 채 러닝머신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엘리트 명문 학교인 포켓몬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로 친구의 공부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이런 왕따 행위를 자행하고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왕따를 당하는 학생은 이것을 우정이라며 사랑의 채찍이라 칭합니다. 그 녀석들이 또 괴롭히는 거야? 우정이에요. 사랑의 채찍이. 사랑의 채찍? 게다가 학생은 이 왕따 행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무엇이 잘못되었고 이것을 답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죠. 하지만 그 덕분에 구구는 18단계에서 피존으로 진화한다. 21단계에서 날려버리기 기술. 1200m의 높은 곳에서 엄청난 속도로 날 수 있다. 그걸 다 외웠거든요. 선생님은 인정하고 있어? 사랑의 훈련. 인정도 안 하고 알지도 못해요. 만약 알아도 모른 척 할 거예요. 그런데 왕따 학생이 이렇게까지 버티려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난 이 학교에 있고 싶어요. 엄마 아빠께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 이 학교에 보내주셨거든요. 수업이 너무 어려워서 5년 10년씩 낙제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입학해놓고서 졸업장도 못 받고 그만두면 무슨 얼굴을 두고 집에 돌아가겠어요. 교육 계층화와 심각한 왕따 문제. 10년 전 이야기가 여전히 와닿게 느껴지는 건 대체 왜일까요? 검은 닌텐도 그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포켓몬스터 7세대 알로라 지방에는 구즈마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스컬단이라는 양아치 집단의 리더로 스컬단의 목적은 마을에 패기치고 사람들에게 시비 걸고 섬순례를 방해하는 정도죠. 이런 그의 대표적인 특징은 모든 것을 때려 부수고 싶어하고 때때로 자신을 3인칭화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2016년 스컬단의 리더 구즈마는 아동학대를 당했던 것 같다 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우리는 구즈마와 대화를 통해 구즈마 또한 과거에 섬순례를 하던 성실한 트레이너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방을 조사하다 보면 5개나 되는 트로피를 볼 수 있는데 이는 당시 구즈마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그에게는 금색 트로피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의심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일단 구즈마가 이렇게까지 삐뚤어지고 섬순례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부질없다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에 사람들은 트레이너라면 누구나 당연스럽게 섬순례를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과 그 과정 속에서 당연히 생기는 실패한 자의 모습을 통해 이 세상은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있음을 구즈마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즈마의 가치관을 바꾼 더 큰 문제가 숨겨져 있었죠. 구즈마의 집을 살피다 보면 아버지로 보이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인물은 이런 식으로 말하죠. 아이가 여행을 떠난 것은 기쁘지만 말도 없이 뛰쳐나가면 안 되지. 그래서 돌아오면 혼내줘야지 했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해서 돌아왔어. 뭔가 권위적이고 강압적이며 한편으론 폭력적인 대사.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러한 대사를 치는 NPC와 함께 포켓몬 게임을 하면서 몇 번 보지도 못한, 아니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 골프채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골프채에다가 상호작용을 하며 이런 대사가 나오죠. 골프클럽 중 몇 개는 부러지고 구부러져 있다. 이에 몇몇 사람들은 구즈마가 모든 것을 때려 부수고 싶어하고 때론 자신을 비하하면서 3인칭화시키는 것은 어릴 적 아버지에게 당한 아동학대의 충격 때문일 수도 있다 라고 주장했죠. 어릴 적 아동학대로 인한 정서적 불안과 현실뿐만 아니라 포켓몬 세계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 비록 해당 설이 진실은 아니지만 왠지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네요. 검은 닌텐도 그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